한 주간의 PBC를 모아모아 나나치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3월의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간간히 찬바람이 불어오기도 하지만 봄을 재촉하는 포근한 날씨와 싱그러운 봄 향기가 오늘도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광안리에 도입이 되고 있는 나르는 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할 기자 소개합니다. 장동훈 기자 그리고 박재현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거 나르는 배라 그러는데 뭐 위그선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그 2년 전에 이제 백스코에서 이제 요트 국제 이제 요트 쇼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이제 뭐 배들만 다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 좀 특이한 비행선 같은 뭐 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위그선이라고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뭐 바다 위에 일정 거리를 날아서 움직이는데 그게 뭐 해상에서 뭐 사고라든지 그럴 때 일반 배보다 빠르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상 구조용으로 뭐 도입이 많이 기대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참 어쩌보면 이게 생소한 건데요. 그 우리 뭐 장동 기자는 지금 수영구 쪽에 지금 위그선이 도입된다 그래서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장동 기자 그러면 이거 위그선이라는 거 이게 뭐 배라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저기 일반 시청자들이 볼 때는 비행기에 더 가깝지 않느냐 외형만 봐서는. 그렇죠. 예. 네. 정확하게 이제 그러면 어떤 구조고 뭐 그런 재원을 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잘 없긴 하지만 뭐 영화나 뭐 외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뭐 호수 위에서 이착륙을 하는 비행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제 바다에서 그렇게 뜨는 거 아닐까? 그런 비행기가 아닐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엄연히 따지자면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분류를 꼭 하자면 배 선박에 지금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표현이 맞습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뜨는 나르는 배, 배라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위그선이라고 하는 게 윙 인 그라운드 이펙트라는 것들의 앞부분을 따서 위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표면 위에는 이제 그 공기가 이제 떠오르게 하는 그 양력이라는 그런 그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그 양력을 이용을 해서 그 배 양쪽에 붙어 있는 날개의 그 표면을 이용을 하는 거죠. 부상시키는 그러니까 해수면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양력이 이렇게 커지면서 배가 떠오르게 돼서 그래서 한 3m에서 5m 정도를 떠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력을 이용해서 그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이용을 해서 떠오르는 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이제 프로펠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 배에 보면 캐속정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러거나 아니면 뒤에 이제 큰 선풍기 같은 모양 우리 흔히 이제 군대에서 보는 뭐 그런 방식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막 커다란 막 도드라지게 커다란 그런 프로펠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력을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터 같은 거는 모터나 엔진이든 그게 있고 그리고 그걸 속력을 이용해서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요. 뭐 정확한 거는 실제 이제 그 그림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위그선이 이제 수영구에 도입된다 그러는데 생소한 만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위그선이 지금 뭐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단은 없고요. 예. 일단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상용화된 것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 1960년대쯤에 러시아에서 처음에 이 위그선이 개발이 됐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군사용으로 먼저 시작이 됐다가 이 군사용으로도 뭐 그렇게 두각을 냈던 그 무기는 아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추진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관광용으로 되는데 상용화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또 부산에서 하는 게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정말 전에도 한번 이런 뭐 계속 취재를 하셨지만 상용화 가능성이 있느냐, 정말 이걸 이제 도입을 하는 거냐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일단 수영구에서 수영구에서 먼저 추진했다기보다는 이 선박을 나르는 선박을 만든 업체에서 관광용으로 상용화한다고 제안을 했고 수영구에다가 그게 작년 9월입니다. 제안을 했고 수영구하고
수영군이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고요. 저번 달 24일 날, 1월 24일이죠. 지지난달 24일 날 수영구하고 이제 MOU 체결을 하면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우리는 추진을 한다. 또 추진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의사를 밝혔죠. 그러면 이게 그 뭐 언제 이게 그러면은 그런 비행기를 배죠. 나르는 배 위구선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국내에서 제작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사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기술로 항공도시라고들 만드는 하죠. 건가요?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술로? 기술로. 예. 이게 그 업체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인가요? 네, 제안한 맞습니다. 업체가? 네. 예. 2005년도에 예. 그 정부에서 네. 이게 국가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키우겠다라고 미래전망 했던 사업 뭐 그런 네, 것이고. 그런 식으로 2005년도에 지정을 했던 산업입니다. 아. 이 위구선 산업이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뭐 1,000억 원을 뭐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나가다가 뭐 중간에 조금 뭐 좌초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했는데 그 정부 지원을 받고 또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업체이기는 합니다. 이 업체가 이 업체도 이제 뭐 중간에 뭐 정권이 바뀌고 또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으면서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오르막 내리막을 뭐 오고 가고 하다가 지금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시작이 된 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업의 개요를 먼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이걸 그러면 한 몇 대 정도로 운영하고 또 언제 이제 시작하는 건지. 일단 계획은 예. 뭐 한 16대 정도까지는 들여올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내년 초에 이제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로는 네. 이제 저기 장사도 통영 밑에 있는 장사도 예. 장사도까지 이제 관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비행기가 이 배가 뜨는 거는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 오른편 광안대교를 쳐다보고 오른편에 지금 삼익비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에서 예. 뜨고 내리는 이제 계류장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면 박지한 기자, 이 그 뭐 위구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백석에서 한번 보셨다 그러는데 보통 한 어느 정도나 이 저기 그 배에 승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탈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광안리에 들어오는 그 위그선 같은 경우에는 5인승, 8인승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조종사까지 하면은 한 10명, 최대 1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크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히 그 뭐 우리 그러니까 부산에 수영구에서 이제 통영 장사도까지 네. 그런 코스를 노선을 이제 부산에 이제 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물론 이게 장사도를 목표로 시작을 한 이 탈 것은 아닙니다. 탈 것이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배는 아니다. 예, 결국은 이 남해안 그리고 또 동해안 멀리는 일본까지 그렇게 넓혀 나가기 위한 관광 상품으로 도입이 된 거고요. 예. 그 시작을 가장 가까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경관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잡은 곳이 장사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업체에서 밝히는 네. 조사를 했던 자료들을 보면 네. 자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장사도까지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예. 물론 요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대중교통으로 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자가용을 이용을 하면은 한 2시간 반, 길게 2시간 반, 짧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일반 배로 하면 자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십니까? 이 위그선을 이용했을 때 네, 위그선이요? 네, 글쎄요, 한 1시간 안에는 도달해야 뭐 좀 좀 장점이 있다. 네네네 탈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자, 저도 대중교통이 그 정도 4시간인데 예. 26분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요? 26분. 예. 네. 사하구에서 서면까지 지하철 타고 가면 한 25분 걸리니까 그렇죠. 그 정도 시간인데 오. 가격은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비싸겠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비싸긴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음. 현재 그러니까 2016년 말 음. 그 요금으로 따지자면 한 36,000원 정도, 36,000원 정도를 내야 부산에서 장사도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데 한 6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위그선이.
위그선 요금을 뭐 1인당. 그때 돼서 예. 또 여러 가지 뭐 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한 6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는 이제 단지 교통수단만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관광이 그까지 가는 과정이 다 관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하기에는 26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좀 짧긴 하죠. 네. 이제 뭐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다. 일반 그런 배로 가도 보통 1시간 반 정도, 그죠? 이게 음. 가격 차이에서 네. 조금씩 그 갭이 크기는 하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가는 그 요금까지 가니까 그 중간에는 울릉도로 가는 요금, 뭐 거리, 뭐 이런 네. 시간이 다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좀 두드러지는 곳이 일본 대마도거든요. 대마도 제일 가까운. 일본까지 대마도. 가는 예. 그 배를 타고 가면 네. 한 2시간 50분 정도 75,000원의 경비가 들고요. 위그선을 타고 가니까 40분, 40분이고 40분 요금은 한 간다고요? 7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장점이자 뭐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박정 기자 혹시 그 이 위그선의 장단점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뭐 저도 뭐 위그선은 그렇게 생소한 개념이라서 네. 잘 모르겠는데 이 또 비슷한 예로 뭐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그 2월 25일부터 네. 이제 여수에서 이제 항공 관광을 투입을 했거든요. 도입해서 25일부터 이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항공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한 대를 도입해서 이제 8인승짜리 비행기인데 이게 이제 여수공항을 출발해서 뭐 순천, 광양제철소, 뭐 신항, 여수공항으로 들어오는 코스고요. 이게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제 600m로 상공해서 300km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이 그 항공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한 지가 이제 2014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야간에도 이렇게 뭐 이제 비상 상황 시 바다에 착륙해서 뭐 90초 안에 구명 보트를 터뜨릴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위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 상용화된다고 하셨는데 뭐 안정성이라든지 뭐 어떤 사고가 아직 예측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아예 없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는지. 네. 일단은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본 분이 그 지금 이 위그선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 대신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파일럿. 공군 대령 출신의 그 조종사가 지금 이 위그선 조정 단장으로 지금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분 말씀으로는 위그선이 오히려 일반 항공기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파도도 있고 바람도 굉장히 세고 그렇죠. 이 바람이 또 어디에서 어떻게 불지 그것도 굉장히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일단은 파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배라면은 파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이 위그선은 바다에 떠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파도의 영향이 적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론 바다가 그 말 그대로 망망대해 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또 이 연안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그 바다에는 또 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형 선박들이 부산에는 그래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 멀리서 그 배들이 탐지가 되면 배 위로 떠서 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배 위로도 간다 네네, 이거죠. 150m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공항에 이착륙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넓은 바다에서 어디든지 내릴 수 있다. 배니까. 네. 그리고 또 비행기는 그 활주로의 방향에 맞게 활주로의 방향으로만 뜨고 내려야 하지만 이 위그선은 넓은 바다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뜨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상 예측이 또 어렵고 또 파도가 높이 파도가 칠 수 있는 또 태풍의 영향이 큰 바다에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안전 장치는 더 많이 만들어 놔야 하는 위급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뭐 이게 처음으로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좀 어떤 분들이 조종하는지가 또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그 뭐 시운전 한 적이 있습니까? 시운전한 적은 있고요. 그 업체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계속 시운전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였고 조종사 양성 문제에서는 조금 삐그덕거리는 점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죠? 자, 이거 보면은 배면서도 비행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걸 몰기 위해서는 배도 몰 줄 알아야 되고 네. 비행기도 몰 줄 알아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배를 몰 수 있는 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네? 조종사 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이 위급선 조종사를 양성을 하는 그 양성소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그 교육원 같은 거를 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뭐 키워내고 훈련시키고 또 실습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곳이 마련은 해뒀는데 또 위급선은 뭐 몇 대 없고 없으니까. 실습을 할 수 있는 건 별로 예.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그런 갖추어가지고 지금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면허를 다 취득을 해서 위급선을 몰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국내에 8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열 몇 대나 도입한다면서요? 비행 그 배는 위급선은. 열 몇 대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는 이제 뭐 몇 대가 될지는 또 계속 그 사업을 그래요? 진행시켜봐야 되는데 이 업체의 말로는 이 부산에서 성공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게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면 중국 진출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요즘에 그 비행기 조종사들도 이제 한국의 조종사들이 중국으로 가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의 조종사를 이 위급선에는 수입을 해 와서 위급선에 투입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위급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안정성은 어느 정도 뭐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상용화 되어 봐야지. 근데 그 뭐 위급선 자체는 그렇게 지금 기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금 뭐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 하에 지금 만들어지고 시운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위급선 사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고 있는 분야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글쎄요. 나라보다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업체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뭐 북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시도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상용화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또 뭐 그 바다를 끼고 하는 관광에 대한 그 국민들의 뭐 그런 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겠지만 수영구도 그렇고 이 비행기를 만든 업체도 그렇고 이것들이 관광화가 되면 자기들이 이 위급선 관광 산업을 뭐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얼만큼 발전이 될지 또 얼만큼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그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위급선이라는 자체가 뭐 일반 선박이라든지 항공기와는 좀 다른 차별되는 그런 아마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 위급선이라는 거는 하늘 위로 이렇게 높이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굳이 이렇게 해수면 위로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 이 어떤 그 규정이 있나요? 운항하는 그러니까 예. 운항 규정이 있나요? 네. 위급선을 네.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처음 떠서 3m에서 5m만 수면 위에서 날아가는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높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150m 이상으로 올라가는 150m까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150m 그 위로 올라가는 위급선도 있는데 이 위급선은 배가 아니라 항공기로 분류가 되고 150m까지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광안리에 도입되는 거는 B 타입으로 해서 150m 아래로 그렇게 날아가는 형태가 돼 있죠. 근데 뭐 안전성이라든지 또 뭐 관광을
할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뭐 범위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이게 좀 저희가 이게 이 위그선이라는 게 좀 생소하다 보니까 이 위그선에 대한 얘기만 쭉 했는데 일단 수영구에서 도입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아 이게 뭐 좀 불편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뭐 이제 그런 거니까 들어오면 이제 뭐 다른 관광업계라든지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테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떨까 다들 궁금해는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도입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즈음에 부산시에서 그 광안리 앞바다에 해상 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상 케이블카를 놓고 뭐 부산의 관광 활성화를 더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해상 케이블카가 굉장히 반대에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그 즈음에 이 위그선 사업의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근데 수영구 측에서는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수영구 측에서는 이 위그선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안대교 밑으로 멋진 광안대를 보면서 밑으로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다시 케이블카가 있으면 그게 경관을 많이 망치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블카를 원하지 않았죠. 주민들도 원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위그선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케이블카는 무산이 되고 광안리에는 다른 이제 관광 자원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는 하고 있는. 언제부터 그러면 상용화가 정확하게 된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은 내년 초입니다. 내년 초부터요. 네네. 1년 정도 남았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운영은 전적으로 그럼 이 그 업체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어디에 위탁을 주거나 하면 또 뭐 구청 그 관공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이런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우선은 이 배를 만든 곳에서 직접 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심이 정말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처음이라는 부분이니까 기대감도 크지만 솔직히 안전성이라든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챙겨서 그리고 정말 이 우리 그 부산의 관광업계에 아주 뭐 기대가 되는 것인 것만큼 좀 계속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내 마음 같지 않죠.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착한 아들을 원하면 먼저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자신을 바꾸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